여러분 안녕하세요. 70강입니다. 자, 오늘은요. 자, 우리 4월 달에 6월 달, 그다음에 7월 달에 이제 농사 짓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다들 이제 농사 현장에서 어떻게 농사 짓고 있는지 제가 이제 지금 뭐 무거운 유기물 멀칭에 대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마 현장에서는 어떻게 진행돼 이게 굉장히 궁금할 겁니다. 그래서 매달 한 번씩 이제 강의에 별도로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데서 농사 짓고 있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8월 초순 모습과 이제 8월 중순인 지금 오늘 15일 아닙니까? 오늘까지 이제 바로 어제 찍은 사진들인데요. 그것들 해가지고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시작되는 게요. 이 영상 다음에 바로 가을에 준비 들어가는 모습도 이제 오늘 촬영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은 어, 저희들 농사를 가을에 어떻게 준비하는지 되게 쉽거든요. 나타나로 이제 간단하게 하는데 뭐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이제 미끄러 먹고 밭갈이 하고 뭐 그런데 그런 게 없이 이제 농사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자연농이나 이제 무거운 농사가 그래서 많이들 포기하는데요. 저는 굉장히 쉬운 것 같아요. 그 모습을 좀 보여드릴 건데 오늘은 이제 8월 초순하고 8월 중순에 지금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자, 우리가 지금 40대 하고 있는데요. 자, 2월 달 이제 4월 달이죠. 4월에 이제 작물 심기 전에 밭 모습을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보시면 이제 28강하고 29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만은 작년 가을에 씨앗 파종했던 뭐 토종 이제 배추라든가 유채 이제 겨울초라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작물들이 심어져 있거든요. 여기서 씨앗 받을 거는 놔두고 그 다음에 이제 잡초를 키웠습니다. 많이. 그 다음에 이제 작년 가을에 심었던 양배추들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보시면 이제 풀 자란 거는 뽑기도 하고 자르기도 해서 멀칭을 하게 됩니다. 대개 보면 이제 우리가 지금 교육 중에서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토양을 살리는데 이제 녹색 유기물이 있고 갈색 유기물이 있다. 멀칭하는데 재료가 녹색 같은 영양분이 100% 지금 보면 이제 녹색이지 않습니까? 100%고 가을에 이제 낙엽 같은 경우는 뭐 영양분이 거의 1%도 없죠. 그러니까 거기 땅은 되게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pH가 낮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작물 재배에서는 pH가 높아야 된다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했습니다. pH는 우리가 이제 뭐 고토비랑 석격해 나가지고 맞추는데 6개월 정도 걸리는데 30년 동안 그렇게 해도 토양이 고정 안 되지만은 미생물 쪽으로 하시면은 이런 유기물 열칭을 했을 때에 단 뭐 보름 한 달이면 이제 고정시킬 수 있다. 얘기는 이제 지금 강의를 통해서 이제 그런 설명도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자란 풀 녹색 유기물이죠. 이거를 뽑기도 하고 베기도 합니다. 어떤 풀을 뽑고 어떤 풀을 베느냐 그 질문이 있을 건데 그거는 모릅니다. 왜냐 그러면 이제 저의 기준에 맞은 풀들을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그 풀을 빨리 찾아내셔야 돼요. 뽑을 거냐 자를 거냐 가능하면 자르는 게 좋다 그랬죠. 왜? 토양을 살리는 거니까요. 자, 토양 속에 뿌리가 유기물이고 그 다음에 뿌리 앞에 미생물이니까요. 그래서 뿌리는 많이 생기면 좋겠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뽑자는 게 낫겠죠. 자르는 게 낫겠죠. 그런데 어떤 풀은 뽑아야 될 풀들이 있더라는 거. 이거는 이제 정하시고요. 보시면 이렇게 이제 씨앗 받을 건 놔두고 멀칭해서 바로 이제 그러니까 여름 농사 준비는 끝나는 거죠. 뭐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분도 계세요. 이게 못 하거든요. 근데 요거를 원리를 알면 되게 쉬운데 우리가 미끄럼 놓고 밭갈이는 것보다 쉽지 않습니까? 뭐 비료탭을 사오고 뭐 하는 것보다는 쉽거든요. 근데 이걸 어렵다는 분들이 계셔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농사를 못한다, 안 된다 하는 건 뭐냐? 거의 안 해보시는 분들이에요. 거의 99% 만나보면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안 되는 거죠. 또 이런 농사를 해가지고 많이 실패하는 게 뭐냐? 기술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런 농사를 이제 자연농이라고 하는데요. 자연농 하신 분들 거의 다 대개 보면요. 제가 만나보고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은 철학적으로 접근하세요. 철학 기술을 이제 발전시키려고 그것 쪽으로 가지. 이런 농사 현장의 기술은 어떻게 보면 대놓고 얘기합니다. 뭐 자연농은 철학이지 무슨 기술적으로 한다. 자연농이 아니라는 분도 저를 이제 그렇게 비난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뭐 참 안타깝죠. 자, 보시면 이렇게 멀칭하고 이제 작물을 이제
심으면 되겠죠. 이게 4월 말이니까요. 5월 초 저는 지금 살고 있는 데가 바로 여기가 제주시 애월입니다. 300고지고요. 자, 조금 고지가 높죠? 그러니까 여기는 눈도 겨울에 많이 오고요. 그래서 사계절이 뚜렷한 곳입니다. 자, 4월 초에 3월 말부터 이제 토종 씨앗을 놨습니다.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씨앗 해가지고 뭐 토종 수박, 토종 참외들 한 9종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토종 옥수수부터 토종 호박들 이런 종류를 이제 30여 가지, 그 다음에 이제 씨앗들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모종도 키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굉장히 많죠. 제가 심기는 되게 많은 씨앗인데요. 모종인데 이거는 이제 나눠주기 위해서 많이 합니다. 제가 이제 건 20년째 매년 아마 버릇인 것 같아. 모종을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면 씨앗도. 제가 올해만 해도 씨앗 한 몇 번 나눴고요. 그 다음에 모종도 몇 번 해가지고 공개로 해서 나눠드렸습니다만은 이거를 밭에 심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5월 초에 심거든요. 자, 5월 초에 심고 이제 5월 이제 말이 이제 심고 나서 한 달이 지나요. 보시면은 5월 말이니까 한 달 됐죠. 자, 이때는 뭐 저 보면 이제 약혼도 심어져 있고요, 옥수수도 심어져 있고, 그리고 작년에 심은 양배추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 같은 게 보통 양배추를 이제 지금부터 심기 시작하거든요. 심어가지고 12월 달부터 뭐 보통 1월, 2월 달에 수확하는데 끝내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가을에 이제 8월 달 아니면 9월 달 심어서 한 5개월 이상 더 키웁니다. 이제 이걸 이제 기준으로, 왜냐하면 흙에 양분을 담아내려고. 그러니까 이제 5월 달인데 다른데 수확이 다 끝났는데 보시면 이제야 이제 이렇게 크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은 뭐냐면 이제 겨울 내내 뿌리를 만드는 쪽에 이제 주력해 왔거든요. 보시면 이제 또 5월 달에 심은 이제 가운데는 약혼이 있고 옆에는 이제 토종 옥수수, 그 다음에 수수 여러 가지 섞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잡초가 많이 자라죠. 이때는요, 작물을 심으라고 잡초를 키웁니다. 보시면 잡초 키우고 작물 뿌리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때는 보통 보면요, 작물 심어놓고 한 보름 지나고 이제 잡초가 이렇게 자라면 잡초 뽑기가 바쁘거든요. 그런데 저는요, 저희 방식에서는 잡초를 키웁니다. 이때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 그러면 이제 작물의 뭐 경쟁이랄까요, 이런 방식으로 해서 뭐랄까 다른 방법이 없고요. 작물 뿌리를 만드는 데는 이 방법이 전 제일 좋다 보거든요. 뭐 더 나은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또 작물을 여러 가지 같이 혼작을 합니다. 여러 가지 키우는데요. 그리고 수확시가 각각 다르죠. 자, 이런 안배를 해서 또 양분의 수확시기 이런 것들을 안배하면서, 이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강의하면서 이제 자세히 설명할 겁니다만 어쨌든 이제 잡초를 키우기. 자, 6월 중순 아닙니까? 6월 중순이니까 잡초가 많이 컸죠. 근데 잡초가 조금 더 커주시면 좋거든요. 6월 중순이라는 거는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왜냐 그러면 이제 장마가 6월 말부터 장마가 올 시기거든요. 그래서 5월 20일 전후로 해가지고 보통 이제 장마가 오는데요. 육지부는 좀 다르겠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잡초를 그럼 한 달 반을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작물을 압도할 정도까지, 작물을 완전히 압도했을 때는 늦은 거고요. 그때는 잡초를 빨리 제거해야겠지만은 작물을 압도할 정도의 잡초가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경쟁을 시키는 건데, 그래서 잡초와 작물을 같이 키우는, 그리고 작물 뿌리를 되는 잡초를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립니다만은 지금 양배추와 이제 토종 옥수수, 그 다음에 약혼 있지 않습니까? 근데 풀이 작물을 더 압도하면 더 좋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겨울 풀이다 보니까 그렇게 압도하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경쟁하지 않습니까? 이 기간은 어쨌든 저는 잡초를 키운다는 거. 다른 데 같으면 뭐 이게 이 정도 되면 뭐 난리죠. 잡초가 양분을 다 뺏어가면 이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 가끔마다 방문하려고 그래요. 제가 사람 안 만났는데도 이제 뭐 좀 부탁을 해서 찾아오시고 사람을 단계에서 오시면은요, 얘기하는 때 뭐냐면 직상탄을 알립니다. 뭐 이거는 뭐 방치다, 뭔 농사냐, 뭐 그러는데 저는 이걸 원하는데 일반인들 모르거든요. 이해를 안 됩니다. 자연농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뭐 이걸 일일이 다 설명하기 힘들죠. 와가지고 뭐 1시간 2시간 놓고 저를 평가해 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농사 지을 때요, 함부로 사람들 받으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오셔가지고 자기가 하고 있는 농사에 정확하게 전달 못하면 그 사람들이 이게 본 것만 가지고 아니면 들은 얘기로 해서 평가를 해버리거든요. 어떤 사람
아주 나쁘게 이제 왜냐 그러면 자기 듣는 걸 가지고 평가를 해버리니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 자연농에 가서 평가를 하면서 뭐 순위 같으리 이런 식으로 이제 그게 사람이다 보니까 그럴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냐 그 평가자라 이렇게 글을 쓰신 분들 계시거든요. 보면 적잖게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게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자, 이제는 이제 6월 중순 장마가 온다 그랬죠. 6월 한 20일 정도 그럼 장마가 오는 게 우리 제주의 그 관례입니다. 보통적으로 이제 시기인데요. 그래서 이때는 아까 이제 장마를 앞두지 않습니까? 이때 풀을 뽑는 겁니다. 자르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풀들은 이제 녹색 유기물 아닙니까? 이거를 밑에 이제 그냥 깔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4월 말에 멀청 한번 했죠. 또 한 달이 반 지난 상태에서 녹색 유기물 영양 100% 있는 이거를 또 멀청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잡초한테 밀렸던 작물들이 이제는 잡초가 제거되니까요. 그렇다 해서 뭐 다 제거하는 거 보시면 이제 작물과 작물 사이에 충분히 거리가 있는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은 놔둡니다. 근데 잡초와 작물 바로 옆에 자라는 건 어쨌든 자른다든가 그렇게 해주고요. 어느 정도 공간이 있다 그랬을 땐 그런 것도 놔두거든요. 보시면 이제 놔뒀죠. 이제 그 수수 종류인데요. 이런 것도 놔뒀다가 더 경쟁시키고 또 저희가 또 원하는 건 뭐냐면 이걸 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가축을 키우니까요. 가축을 배에다 먹이고 작물 자라는데 지장이 없으면서 또한 이거를 이제 가축의 먹이로도 이용하니까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하겠습니다만은 보시면 이제 녹색 유기물이 멀칭돼서 이제는 보면 이제 말려가지 않습니까? 또 갈색 형태로 보시면 이젠 작물만 자라는 거죠. 아까는 이제 작물과 잡초와 그냥 거의 뭐 안 보이다시피 하는데 이때가 이 타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대개 보면 한 달이나 뭐 한 20일 돼가면 잡초만 자라면 뽑기가 바쁜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잡초와 작물을 경쟁시키고 나서 어느 시기에 타임 언제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지역에 맞춰서 언제 풀을 먹을 거냐. 되게 보면 풀을 보통 2-3번 막 뽑으려고 그러거든요. 저는 한 번으로 거의 다 끝나는 쪽인데 이게 타임을 잡아놓는 게 이제는 거의 정립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 얘기합니다. 저희 밭에서 하는 농사에서는 그러니까 6월 중순이라는 게 이거 그래서 기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네요. 보면 이제 작물과 잡초 이제 이때는부터는 이제 6월 중순 이제 아까 했지 않습니까? 6월 중순 잡초를 뽑았다면 지금 7월 중순입니다. 그런 그 후에 잡초 자라는 거는 뽑지 않고 잡초를 또 키웁니다. 작물도 키우지만 잡초를 키운다는 거. 그러니까 아까는 작물도 키우면서 잡초를 제거했지 않습니까? 6월 달은 또 다시 6월 초순 같은 거 5월 말 같은 거 잡초와 작물을 키웠고요. 경쟁시키면서 그리고 6월 이제 중순에 잡초를 제거했고요. 그 다음에 그 후로 자라는 잡초는 그대로 냅둬버립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잡초가 자라는 거 그냥 내버리고 자 이게는 이제 잡초를 키운다는 거. 그러면 이제 한 달이 지나면 이제 8월 중순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지금 된 거죠. 이때 어떻게 자란 잡초를 어떻게 이용할 거냐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편에서 자세히 소개할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잡초를 키운 것과 안 키운 거는요 차이가 농사를 쉽게 갈 거냐 어렵게 갈 거냐 또 이렇게 또 잡초 자라면요 또 매거든요. 그러니까 뭐랄까 다른 농가들 어떤 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 보면 답답하고 좀 안타까워요. 왜 잡초를 매지? 저는 이제 잡초를 안 매는데요. 보시면 이제 왜 잡초를 키우는지는 이따가 이제 다음 편까지 얘기 들으시면은 될 거고요. 보시면 이제 아까 좀 수수 같은 거 놔뒀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것들은 놔뒀다가 뭐냐 또 경쟁시키는 거죠. 또 잡초 자는 또 경쟁시키고요. 그러면서 이제 7월 달을 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잡초와 작물을 키운다. 자 보시면 이제 8월 초순이 됐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인데 여기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던 300구지고요. 제주도 애월입니다. 제가 여기 이사 온 지는 11년째, 제가 10년째 농사 짓고 있죠. 여기에는 옛날에 이제 도로였고요. 여기에 잡목이 우거져 있어서 보통 밭 가운데 보면 나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큰 나무들 놔두고 이제 고랑이 흙만 올렸고요. 그러니까 여기 밑에는 다 안반들입니다. 돌입니다. 돌. 흙이 조금 있는 데는 없어요. 그냥 흙이 많은 데는 없고요. 다 뭐 돌이고요. 호감만 파면요. 그래서 고랑이 흙만 올리고 밭갈이 한번 안 하고 그냥 매년 멀칭해 가면서 이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냥 10년 동안 여기 와가지고는 거의 제가 이제
우리나라하고 외국까지 나가면서 교육만 하고 먹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농사는요, 농산물을 생산해 가지고 내다 파는 농사가 아니라 지식을 생산하는 쪽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제가 이제 농장을 있지 않습니까? 1년에 수천 명이 찾아오는 그런 농장 할 때는 거기서는 농산물도 팔고 모든 사람들을 맞으면서 체험객한테 음식 같은 거 해가지고 이런 체험으로, 그래서 오신 분마다 전부 다 뭐 저희가 키운 농산물의 음식을 먹고 싶어 하거든요. 제가 이제 농장 여니까 제가 먹고 있는 밥, 내가 만들어서 먹는 빵 알려다는 거예요. 제가 먹는 게 뭐냐 그러면 이제 조금 안 먹는 것도 좀 많거든요. 이제 뭐 단무지 안 먹는다든가 햄 안 먹는다든가 이런 뭐 라면 먹어본 지가 한 30년 넘었으니까요. 콜라 같은 것도 그렇고요. 그런 안 먹는 거 먹는 게 정확히 구분되어 있고요. 뭐 어떻게 보면 좀 가끔가다 뭐 어디 가서 뭐 과자 같은 건 조금 먹긴 합니다만은 이제 안 먹는 게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먹는 빵을 보고 사람들이 가르쳐 달라고 그러고 제가 먹는 밥 보니까 오셔가지고 그걸 먹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체험이 되고 제가 농사 짓는 게 바깥에도 안 하고 이렇게 키우니까 그 농사 궁금해서 사람들이 같이 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큰 농장, 뭐 규모는 2,000평 혼자서 했거든요. 닭 이제 1,500마리. 그래서 닭을 계란이 이제 한 700개 나면은 600개에서 700개 나면 그 중에서 상품은 이제 500개 정도 팔고 그런 식으로 이제 농사 지었는데, 그래서 뭐 채소 같은 거, 쌀 같은 건 전량 다 이제 자급자족했고요. 나머지 채소 같은 것도 그래서 거의 97% 98% 자급 생산, 1년에 한 30가지 이상 생산하는 그런 농장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사 와가지고는 아까 얘기했습니다. 지식적인 생산. 제가 10몇 년 전에 이제 농산물을 대답하는 게 아니라 지식을 생산을 팔겠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고요. 지금도 이제 이런 지식적인 생산하는 쪽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실험적인 이제 그런 제가 가진 거를 이제 실증을 해봐야 되거든요. 이론이 나오고 실증하고 제가 이제 그렇게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르쳐서 그분들이 또 실증하게 해서 이런 또 강의를 하는 거고요. 위나그로 한 번 했다 해가지고 되게 보면 그런 분이 많거든요. 보면 강의 듣고 또 강의를 하세요. 좀 그런 거 보면은 좀 뭐랄까 그거는요 뭐 선택입니다만은 어쨌든 저는 그런 뭐랄까 실증이라는 게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보시면 이제 저희 집이고요. 보는 거 이제 8월 초순입니다. 보시면은 작물도 자르지만은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잡초도 자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호박이나 무슨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제가 다음 편에 보면 이제 8월 중순이니까 반 만들어서 이제부터 이제 8월 한 20일 제가 아니면 말 그 정도 돼 가면 이제 양배추라든가 부르 같은 게 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밥 만들기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게 자란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면 다른 데 같으면 이렇게 어떤 분이 댓글 달았더라고요. 작물에 영양물 다 뺏어간다고. 그러니까 그분들의 중심은 그렇죠. 왜냐 그러면 이제 비료태비의 양분을 해서 그 작물만 키우는 쪽이 있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보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작물 뿌리를 만드는 쪽은 아니거든요. 비료태비 양분으로 빨리 크게 키우는 쪽이니까 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뿌리 자생력이죠. 흙을 살려서 그 자생력으로 상당히 그 작물을 키우는 쪽이다 보니까 아마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차이가 있죠. 자 보시면 이게 저희는 이제 굉장히 정적인데요. 보시면 이제 수박밭입니다. 아까 이제 약혼밭이고요. 보시면 이제 풀도 자라지 않습니까? 또 이게 자란 거는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 압도하고 뭐 한 것들은 중간에 베어서 또 돼지를 먹이고 그럽니다. 계속 솎아주는 거죠. 그냥 두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잡초 같은 건 가능하면 놔두고 놔둬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 보시면 이제 이건 도로변에서 이제 찍은 사진인데요. 오늘도 보니까 오전에 보니까 관광객 되신 분들 육지에서 오셨다고 옆에 그 게스트하우스 펜션 이것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숙박하신다면서 사진을 찍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게 경치가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재가지고 벤치가 이렇게 탁자 놔두니까 거기서 사진들 막 찍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보면 이제 육지에서 내려와서 사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분들이 저를 만나면 그런 얘기합니다. 지나가다가 딱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 그러면 이제 이게 수수들이 이렇게 자라면 굉장히 목가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호박잎이 있으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호박잎 너무 좋은데 그래서 따가시러 그래서 도로변은 이제 호박잎 같은 거는 이제 따가시도록 그러면서 이제 그런 소통이랄까요 그런 쪽으로 하고 있는. 자 이거는 이제 중순 모습입니다. 바로 어제하고 이제 오늘 사진 찍었는데 오늘 사진 거는 내일 하고요. 이거는 이제 어제하고 오늘 찍은 겁니다.
어제 오후하고 이제 오늘 찍은 건데 보시면은 이제 그 며칠 전에 이제 풀도 통로의 풀 마당 앞에서 찍은 겁니다. 밭 전체를 보이는 이제 풍인데요. 자, 이건 토마토가 많이 자라서 계속 땁니다. 그 이틀에 한 번씩 따거든요. 뭐 정말 요새 그 기분 좋은 게 뭐냐면 키운 농산물 우리 집 사람이 그렇게 먹질 않아요. 왜냐하면 초딩 입맛이거든요. 근데 토마토는 전량 먹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새 진짜 너무 좋은 거 있죠. 키운 거를 먹어준다는 게. 근데 이제 수박 이제 생산하고 있는 수박은 입을 안 돼 가지고요. 그나마 토마토 먹어주고 지금 그 참외들은 이제 끝물인데 참외는 한 번도 입을 안 대더라고요. 수박도 아직까지 뭐 몇 번을 땄는데도 한 번도 안 먹고 그냥 이제 토마토는 요새 보니까 먹어줘 그러니까 저가 입을 안 대고 이제 전부 다 이제 먹이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 좋죠. 뭐 이런 맛의 농사 짓는 것 같아요. 뭐 가정에 누군가가 아픈다면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집사람이 좀 아프지 않고요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근데 입이 까다로워 가지고 그게 늘 걱정인데 그나마 토마토는 먹어주니까 그나마 기분 좋은데요. 뭐 수박까지 먹어주고 참외 같은 거 이제 옥수수 수확하고 뭐 이런 것도 먹어주면 좋겠는데 그것까지는 뭐 바람인데요. 보시면 이제 집에서 나와서 이렇게 뭐 통로는 이제 저희들이 보면 주통로 아닙니까? 이제 우거지니까 그래도 이제 풀을 한번 베었습니다. 베어서 돼지하고 닭을 먹이고 있고요. 옆에는 풀이 많이 자랐죠. 작물들 우거졌고요. 작물은 여기서는 이제 밥 만들기가 이제 들어가죠. 그 사이사이에다가 양배추와 뭐 브로콜리 같은 건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보여드리고요. 옆에 풀 이제 돼지 닭들 베어 먹이고 또 이제 이렇게 자랐습니다. 그러면 이제 10월 달 정도 되면 이제 베어 먹일 것 같은데 9월 말부터 이제 반대편에가 이제 풀이 많이 있으니까요. 이게 보면 이제 풀이 저희들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 그러면 이제 가축을 먹이는데 여기서 생산해서 먹이고 있대. 그리고 수박입니다. 이제 토종 수박이죠. 이제 오늘 따가지고 이제 찍은 사진인데요. 이게 제가 이제 먹고 있는 수박입니다. 자, 수박밭인데 풀이 많이 보여졌죠. 아까 보시면 이제 뭐 한 것들은 잘라내고요. 이제 작았던 풀들이 굉장히 올라왔습니다. 자, 요 풀들이 이제 수박하고 하면 이제 이번 주나 다음 주에 가면 이제 여기 밭을 전부 다 이제 양배추나 브로콜리 같은 가을 작물 심을 밭으로 만들어 할 겁니다. 이거는 이제 계속 리뷰할 건데요. 제가 이제 다음 편에서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잡초가 이렇게 자라줘야 굉장히 좋거든요. 잡초를 키운다는 아까 보면 6월 중순에 풀 메고 그 후로 풀은 키운다는 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우거졌죠. 이제 너무 우거진 거 했을 때는 중간중간 솎아주긴 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돼지 먹이려고요. 이런 수수 같은 베어서 또 이렇게 또 보시면 이제 약혼은 굉장히 컸죠. 거의 제가 이제 보시면은 생각한 것보다는 굉장히 많이 자라졌습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경쟁하면서 잡초 또 밑에서는 또 잡초들이 막 올라오고요. 그 옆에 이제 잡초 아까 얘기했습니다. 풀 이제 돼지와 닭도 많이 커졌습니다. 보시면 이제 저 콘테이너 남은 건요 돼지 먹이려고 이게 수수하고 이것들을 잘라서면요 이 수수가 단맛이 있어가지고요 돼지들이 씹어가지고 단맛 빼보고 또 뱉더라고요. 요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매일 이런 큰 컨테이너로 해가지고 이제 한 2개씩 베어다가 이제 요거는 이제 통로라고 해서 닭장이고요. 자, 이거는 이제 도로변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작물하고 잡초 키우는 시기죠.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다음 편에 그 잡초가 어떻게 하고 밭 만들기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서 이제 뭐 영상에서 소개했습니다만 잡초의 활용이 이런 농사에 굉장히 뭐랄까요 중요하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자연농이랄까 이런 그 사그럽농 뭐 유기농이라도 사그럽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하시는 분들이 실패하고 포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잡초에 치인다 그러죠. 잡초가 힘들어서. 또 잡초는 뭐냐 제거해야 되는 대상으로 보거든요. 근데 잡초를 활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글을 조금 찾아보면요 좀 안타깝거든요. 접근 방법이 이제 좀 생각이 다 다를 거 아닙니까? 여러 방도로 이제 저는 이제 그 방법은 아닌 것 같고 어떤 분이 좀 비슷한 것도 있고요. 저는 저 방식에 또 각자의 생각으로 이거 발전하다 보면 거기서 이제 뭐 여러 더 대안이 이제 나오겠죠. 저의 방식이나 이런 그 여러 잡초 활용하는 방법의 그런 지식들이 이제 하셔가지고 이거
공유하셔가지고 여러분이 좀 지혜 있게 좀 뭐랄까 효율적인 이런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저의 방식으로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작물을 5월 초에 작물을 심고 그때부터 자라는 잡초를 키운다는 거. 그래서 6월 중순 장마 때는 뭐냐? 잡초를 제거해줘야만 해. 장마 때는 비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작물을 키우는 겁니다. 잡초 없이요. 그래서 키를 키우는 거죠. 그때는 잡초한테 밀려서 작물이 잘 못 크거든요. 근데 잡초 딱 재고 나서 이제 장마가 들어간 사이는 뭐랄까요? 한 달 정도는 뭐 작물 세상이 됩니다. 그런데 한 달 전, 한 20일 정도 돼가면 잡초가 자라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또 잡초하고 이제 경쟁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7월달 지나서 8월달 되면 또 잡초가 앞도기 시작하죠. 이제 작물을요. 근데 대개 보시면 이제 약혼이라든가 뭐 수박 같은 건 수확 끝물이고요. 참외 같은 것도 그렇고 옥수수 같은 것도 그렇죠. 자, 그리고 나머지 약혼 같은 거는 이제 11월달, 10월달에 하니까 지금부터 결과가 될 이제 속에 알차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잡초의 큰 그 문제는 되지 않는다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잡초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그래서 6월 중순에 잡초를 메고 나서 그때부터 계속 8월 달까지 잡초를 키워서 이제 가을 농사 이제 반 만들게 들어갈 겁니다. 이거를 다음 편에서 하니까요. 이거 보시고 또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제가 농사 짓는 모습 보여드렸는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용어 사용이 아니면 이제 언어 사용에 대해서 좀 불편했으면 좀 이해해 주시고요. 자, 다음 편에 좀 참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